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은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이랑 이 위상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긴 하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의미보다도 지금 중국의 행사에서 제3국 둘이서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양자회담을. 경우거든요. 네, 양자회담을 다른 나라가 초청한 행사에서 둘이서 저렇게 성대하게 저것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정상국가라는 뜻이죠, 네, 사실. 네, 중국의 용인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파병이 없으면 러우 전쟁을 저렇게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우리를 더 좀 잘 봐달라. 그러니까 이걸 북러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사실 작년에 그 포괄적 동맹으로 혈맹 관계를 다시 네. 지금 다시 혈맹이 돼버린 거죠. 네. 동맹을 복원하고 거기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서로 상석을 권하면서 푸틴 차를 같이 탄 김정은 형제적 의무로 도울 거다. 추가 파병까지 좀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Что мы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м и тех жертв, которые понесли ваши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и семьи ваших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당신과 러시아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형제적인 그 의무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로 간주하고 모든 걸 다해서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보셨나요? 초반에 지금 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다시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내용이 지금 보여요. 그러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푸틴 대통령이 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돌아가서 옆에 타고 가는 모습. 그리고 얘기가 뭐 우리 형제적인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요. 끝나고 푸틴 대통령이 뭐 이렇게 배웅해주는 모습까지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교수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랑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약간 이런 상황은 북한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전이랑 이 위상이 상당히 좀 달라졌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긴 하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다른 의미보다도 지금 중국의 행사에서 제3국 둘이서 지금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문 양자회담을. 경우거든요. 네, 양자회담을 다른 나라가 초청한 행사에서 둘이서 저렇게 성대하게 저것도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정상국가라는 뜻이죠, 네, 사실. 네, 중국의 용인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파병이 없으면 러우 전쟁을 저렇게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으니까 우리를 더 좀 잘 봐달라. 그러니까 이걸 북러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사실 작년에 그 포괄적 동맹으로 혈맹 관계를 다시 네. 지금 다시 혈맹이 돼버린 거죠. 네. 동맹을 복원하고 거기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중국까지 더해지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 형제적인 뭐 우애를 발휘하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은데 문제는 안보를 러시아에 의존한다. 중국이 안 좋아합니다. 그거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랑 양자회담을 지금 가졌습니다. 근데 다자 외교 무대에 나서서 양자회담까지도 지금 진행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럼 뭐
러시아만 만났겠지 뭐 북한군 파병하고 그랬으니까 러시아랑 만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국제 왕따 김정은 정상들과 교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신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로이터 보도가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김정은 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이 방북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북한 한번 오시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김정은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기사까지 좀 같이 보죠. 네, 의자부터 컵까지 김정은의 생체 정보를 지우는 북한이다. 지금 이 북한이 아닌 중국 땅에 간 거죠. 중국 땅에 가서 다른 이 중국이 주최하는 행사에 지금 참석을 한 건데 참석한 다음에 앉았던 자리 이런 걸 다 이렇게 닦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영상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앉았던 의자, 뭐 테이블 이런 데를 다 깨끗하게 천으로 닦고 있죠. 사실 뭐 용변기도 다 싣고 와서 그대로 또 싣고 간다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건 글로벌 플레이어로 이번에 또 데뷔를 딱 했어요. 근데 글로벌 플레이어와 생체 정보를 지우는 이런 모습이 이게 병존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글로벌 플레이어는 되고 싶은데 네. 자신의 정보가 지나치게 유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반작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체액이라든가 타액이라든가 이런 용변 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면 지금 뭐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건강이 나오잖아요. 다 알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아까 벨라루스 대통령 초청한 것 같은 경우는 유럽 국가들 중에 벨라루스는 거의 소련의 러시아 위성국이죠. 그리고 러시아 전술핵무기도 작년 8월에 배치가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천병입니다. 대유럽에. 그래서 그런 친근감을 더 표시하는 거죠. 러시아에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가 벨라루스하고도 같이 이렇게 가겠다.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아직 전반적인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지 못하지만 양복 입고 나타나서 악수하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과거보다는 공세적인 외교. 아하. 우리는 핵도 있고 이 정도 전략 지위가 있다. 네. 북중러가 뭐 나란히 서서 지금 이런 거 하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완전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명확하게 우뚝 섰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벨라루스 자체가 러시아 약간 위성 국가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살짝 좀 예전보다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외교 무대에 섰다고 볼 수 있지만 따로 또 뭐 글로벌 플레이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생체 정보를 만약에 입수가 된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이 건강 상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거.